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1월 23일 날.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최은정 재판장. 저도 놀랐습니다. 추상 같습니다. 가을서리 같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증인을 13명을 들고 나오니까 필요 없어. 재판 지연 전술을 어디다 대두고 서울 고법에 와서 쓰려고. 증인 다 필요 없어. 2명만 해, 2명만. 뭐 유언 심판 제청해 본다면서 하려면 빨리 해. 시간 없어. 2월 26일 날 결심 공판할 거예요. 아마 이 말에 이재명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뒤집어지고 뒤집어졌을 겁니다. 2월 26일 날 결심 공판할 테야. 그다음에 뭐 또 지금 이재명 변호인들이 뭐 여기저기다가 문서 송부 요청을 다 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문서 송부 촉탁 이거 신청했는데 두 건만 받아줄게. 나머지 8건은 기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율사들 이재명 본인도 피고인 다들 항소심 이제 1월 23일 날 열리면 또 추석 설 연휴 또 한 10일 지나고 뭐 2월 달에 또 뭐 증인 신청하고 유언 법률 심판 뭐 그거 뭐 만지작거리고 그다음에 문서 송달 요청 내놓고 하면은 아이고 세워라 내워라 돼가지고 항소심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2년 가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뭐 조기 대선 치르고 그러면 뭐 그거 다 없던 일로 다 되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법원 판결 다 6개월 1년씩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적어도 6개월 이상 이렇게 아마 어렴풋하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최은정 재판장이 쓸데없는 소리 바로 2월 26일 다 끝낼 테야. 그리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결심 공판이라는 것은 이제 검찰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피고인 징역 2년 지난 1심인데요. 검찰 구형이 징역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판결을 냈던 거지요. 그게 결심 공판입니다. 이번에 아마 검찰이 1심 때처럼 징역 2년만 구형을 할지 아니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할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아마 1, 2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또 드는데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을 때렸는데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때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구속되는 마당인데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구속이 돼서 지금 수의로 갈아입고 있는데 수영복으로 여기다 번호판 붙이고 대통령이 그럴진데 야당 대표가 뭔데 야당 대표도 법정 구속 2월 26일 날 아니면 그 다음에 선고 공판할 때 법정 구속 당장의 법정 구속 대통령이 그럴진데 야당 대표쯤이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결기가 최은정 재판장한테 보이는 겁니다. 최은정 재판장은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법리의 원칙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재판장으로 판사로 소문이 나 있더군요. 정치적 압박, 뭐 여론의 영향 이런 거 절대 받지 않는. 그러니까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최은정 재판장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법전에 쓰여져 있는 대로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선고를 한다. 이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에 이런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 눈에 보면은 그동안의 엉터리 재판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633 원칙 6개월 이내에 끝내고 항소심 3개월 이내에 끝내고 대법 3개월 이내에 끝내고 다 법전에 쓰여 있는 것들입니다. 안 지켜서 문제였던 거지. 근데 지금까지 안 지킨 게 뭐 당연한 것처럼 그랬는데 이제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혹자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되게 경험칙상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 전에 추상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 막상 선고는 좀 부드럽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반대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판사가 피고인을 그냥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내려칠 듯이 그렇게 엄하게 얘기를 하면 막상 선고는 좀 부드럽게 나오는 것 아니냐. 정반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두고 봐야죠.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던데요. 피고인 이재명 쪽에서 증인 13명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꼭 필요한 증인 외에 1명만 신청해라. 검찰도 1명, 이재명도 1명, 13명이 아니라.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감정을 하자. 뭐 이런 피고인 이재명 측 변호사가 그런 말을 들고 나왔어요. 언어학자 감정 해보자. 그러자 재판부가 뭐라고 했느냐. 대중들이 표현에 대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언어학자 받아들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는 선거판에서 나왔던 거짓말이었거든요. 따라서 선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언어학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언어학자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지. 따라서 이재명의 거짓말을 딱 들었을 때 언어학자가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당시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재판부가 추상과 같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서발 막대기 휘둘러가지고 걸친 데는 전부 다 문서를 달라. 문서 송부 촉탁. 이거 하면은 또 한 군데에서 몇 주씩 걸리겠죠? 재판부가 야 재판 지연시키려는 거 우리가 다 알아. 2곳만 받아들였어. 그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커니 만다커니 그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그 변호인들이 판단할 문제다 어쩌고 저쩌고 이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려면 빨리 해. 우리도 빨리 결정 내려줄 테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아주 그냥 추상 같습니다.